차가운 쇠젓가락이 바꾼 한 영국 교수의 인생. 여러분, 혹시 쇠젓가락을 보면서 무기 같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상한 교수님이 한국의 쇠젓가락 하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차가운 쇠에서 따뜻함을 발견한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아만다 리처드슨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는 45세 교수죠. 사실 저희 가문은 유럽 귀족 출신이라 어릴 때부터 식사 예절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은으로 된 포크와 나이프, 정교한 차 세트, 이런 것들이 진정한 문명의 상징이라고 배웠거든요. 매일 아침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만다, 식탁에서의 매너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 절대 잊지 마라.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서양의 은식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고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봄 문화비교 국제 학술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문화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은 없었어요. 특히 음식 문화는 비위생적이고 불편하다는 편견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가이드가 저를 전통 음식점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마늘과 향신료가 섞인 냄새였죠. 이미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상위에 놓인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길고 뾰족한 쇠막대기 2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거예요. 차갑고 무뚝뚝해 보이는 그 물건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났어요. 젓가락입니다. 한국 전통 식기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식기라고요? 차갑고 딱딱한 쇠로 만든 이 막대기로 어떻게 음식을 먹으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수술용 도구나 무기 같아 보였거든요. 영국에서는 은으로 만든 우아한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합니다. 이런 원시적인 도구는 문명인이 쓸 게 아니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서둘러 포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 정도 수준인가 싶어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부터 저를 도와줄 한국인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이수연이라는 29세 박사과정 학생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불편한 기류가 흘렀어요. 수연의 눈에서 저에 대한 경계심이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에 다시 한국 음식점에 갔는데 또 그 쇠젓가락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어서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수연 씨,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나무젓가락 대신 이런 차가운 쇠막대기를 고집하나요? 음식 맛도 떨어뜨리고 손목만 아프게 만드는데 말이에요. 순간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예의를 지키려고 애쓰면서 조심스럽게 설명했죠. 교수님, 한국의 쇠젓가락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의미요? 저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어요. 차가운 쇠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서양 문화에서는 식기도 예술입니다.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죠. 이런 조잡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수연의 주먹이 꽉 쥐어지는 게 보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도 꾹 참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우월감이 들었습니다. 역시 동양 문화는 감정 조절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싶었어요. 교수님은 정말. 수연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면서 분노를 억누르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며칠 후 수연이 저를 전통 한옥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마 마지막 시도를 해보려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도 쇠젓가락이 나왔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이전에 본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정교했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젓가락 끝부분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섬세한 조각 솜씨에 순간 눈이 멈췄어요. 이게 뭔가요? 제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이라는 한자입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국어로는 정이라고 읽어요. 정? 그게 무슨 뜻인가요? 수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사랑, 따뜻한 마음의 온기를 뜻합니다. 한국 문화의 핵심이죠.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 모든 따뜻한 감정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저는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차가운 쇠의 따뜻함이라니요? 완전히 모순 아닌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왜 차가운 금속에 이런 따뜻한 의미를 새겨 넣었을까요?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깊은 철학이 숨어 있는 걸까요? 밤에 호텔로 돌아와서도 그 글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전통식문화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한 화려한 은수저부터 서민들의 소박한 노수저까지 계급별로 다양한 식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 패널을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수저 문화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음양오행 사상에 따라 숟가락은 둥근 달을 상징하고 젓가락은 네모난 땅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하늘과 땅의 조화를 식탁에서 구현한 것이었죠. 이게 정말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히 쇠젓가락의 역사를 읽고 있자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제시대부터 시작된 전통이었고 위생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실용적 이유 외에도 철이 가진 강인함과 순수함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쇠젓가락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수연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중국이나 일본은 나무젓가락을 쓰죠.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일주일 후 수연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을 거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 시간 되시면 저희 외할머니 댁에 가보시겠어요? 진짜 한국 가정의 식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호기심이 생겨서 따라갔습니다. 80대 할머니가 사시는 작은 한옥집이었죠.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웃음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은 상 위에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거든요. 색깔도 고운 게 마치 꽃밭 같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꺼내신 젓가락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은으로 만든 아름다운 젓가락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서양의 은식기와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고귀한 아름다움이 흘러나왔어요. 이 젓가락은 50년 전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도 또 그분의 어머니께 받으신 거고요. 이 젓가락으로 세대가 밥을 먹고 살았답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안에 담긴 따뜻한 가족사가 온몸으로 느껴졌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도 은젓가락을 썼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은은 독을 구별할 수 있어서 임금님들이 애용하셨죠. 그리고 은은 세균을 죽이는 효과도 있어서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기였어요.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기가 아니라 지혜와 사랑이 담긴 보물이었어요. 젓가락은 혼자 쓸 수 없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반드시 두 개가 함께 있어야 하죠. 그래서 부부의 정을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둘이 만나면 세상 모든 걸 집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혼자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비빔밥을 주문했죠. 상 위에 쇠젓가락이 놓였는데
이번에는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음식을 집는 느낌이 포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쇠젓가락의 적당한 무게감이 음식을 더 정중하게 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집어서 입에 넣게 되더라고요. 급하게 먹을 수가 없었죠. 마치 음식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위생면에서도 놀라웠습니다. 뜨거운 음식에도 전혀 변형되지 않고 세척도 간편했어요. 나무젓가락처럼 일회용이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환경에 좋고요.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떠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쇠젓가락을 고집하는구나.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문화란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담긴 정신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에서의 한 달이 끝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문화를 평가할 때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했거든요. 한국의 쇠젓가락을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차갑고 불편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어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집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딸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 쇠젓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사온 쇠젓가락이었죠. 아빠, 이 젓가락 정말 신기해요. 딸이 신기해하면서도 금세 익숙해했어요. 음식을 더 조심스럽게 먹게 되네요. 마치 음식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이 소중한 문화가 전해지는 것 같아서요. 6개월 후 국제문화인류학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주제는 바로 한국 쇠젓가락의 문화적 의미와 철학적 가치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존경하는 동료 학자 여러분. 제가 무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화란 기교가 아닌 진심입니다. 그리고 도구란 혼이 담기면 예술이 됩니다. 한국의 쇠젓가락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명이죠.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몰려와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딸과 함께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쇠젓가락으로 말이에요. 조용한 식탁에서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딸아, 이 차가운 쇠 안에 담긴 따뜻함을 이제야 알 것 같아. 제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빠.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게 훨씬 더 편해요. 뭔가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쇠젓가락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문화의 가치를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죠. 지금도 저는 매일 쇠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진정한 문명은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지혜와 사랑에 있다는 것 말이에요. 차가운 쇠에서 찾은 따뜻한 정,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